청와대는 오늘 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 많으니 특검으로 가자 하는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익명을 전제로 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다. 말씀뿐이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의 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와 그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구린내가 펄펄 나는데도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예 국정을 외면하고 있다. 침묵해주는 대가로 퇴임 후를 보장이라도 받겠다는 암묵적 생각은 설마 아니실 것으로 믿고 싶다면서 계속 특검 수용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적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보면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구체적 사건을 지시를 합니다. 수사를 하라고. 법무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등을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7월 27일에는 정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사찰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이것은 불법한 일탈 행위라고 아예 예단을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세월호 유족 사찰, 이 건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뭐냐? 당시 기무사령관 이재수 씨가 수사를 받다가 영장이 기각된 며칠 후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이 이 수사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적이 없다. 어떤 불법 행위 없었다. 즉 무슨 미행이라든지 또는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검찰을 압박을 해가지고 수사에 무리를 가하도록 만들어서 무고한 사망자가, 자살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직접 수사에 재미를 붙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황을 파악을 하고도 침묵했느냐 하는 거죠.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이미 국가기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경찰에 넘겼어요. 경찰은 넉 달 동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만약 2달 전에 요사이와 같은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재명 1위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낙연 1위 아닐까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국가기관, 특히 검찰, 경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의 요구가 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특검을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민주당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민주당은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여당 후보 1위를, 경선 1위를 달리는 사람에 대한 혐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법리를 딱 적용을 해가지고 무기징역감이라고 합니다. 즉, 유동규와 업무상 배임,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공범관계로 엮이면은
그 불법 액수가 50억을 넘을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런 형량입니다. 그러면 무기징역감인 후보가 경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완주할 수 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딱 제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느냐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더구나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의 위기가 왔다. 이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고 정권 교체의 위기가 왔다. 이러다가는 정권 교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도 가지 않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년 3월 9일 선거판이 아주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도 소환돼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많죠. 기다리고 있는 기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지사 소환, 그 다음에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측에서 내놓은 논평이 엄중하게 지켜본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느냐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가 균열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이 정권 안에서 일어날 일은 지금 상상하기 힘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완전히 민주당이 분열돼 버리는 거죠. 이재명 안 되겠다는 세력이 분열돼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번 사안이 특이한 점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이게 친정권 검사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수사진을 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친정권 검사들을 모으다시피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도 이재명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때 이거 편파 수사다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수사팀을 윤석열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먹혀 들냐 이겁니다. 이래저래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으로서는 아마 생애에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아슬아슬한 국면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책을 펴놓고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지, 대통령의 책무가 뭔지, 헌법 제66조, 헌법 69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66조, 대통령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입니다. 감사합니다.